엄마가 친엄마가 아빠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사랑해서 저를 그러니까 뭐지? 하룻밤 엔 엔 엔다이아 윌러비 그거 다른 애는 아닙니다. 히트니 휴스턴 보디가드. 아빠한테 맞고 엄마는 또 내 친엄마는 돌아가시고 새엄마인데 안 돌아가셨어요. 어디 계신지 몰라요. 아 그래요? 엔다 네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게 이런 것 같아요. 힘든데 힘든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분명히 저거 힘든 거예요. 근데 본인이 힘든지를 몰라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자꾸 어떻게 돼요? 쌓이다가 한 번에 폭발해요. 여러분은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손든 분들 표정이 몇 년 참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참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네.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부터. 그럼 몇십 년 되신 거네요? 네, 제가 좀 나이가 많아요. 오, 50대 초반이. 예.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일은 아니죠. 뭐 사실 그래 보였거든요. 50대 초반으로. 그러면은 뭐 몇십 년 참으신 거네요? 네, 그래서 가출도 많이 하고 그래요. 새엄마라서 제가 아 그러면은 새엄마랑 같이 살면서 참게 된 거예요? 또 힘들었었죠. 새엄마가 많이 구박을 했으니까. 아 그래요. 그게 그 새엄마한테 터졌어요?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한테 터졌어요? 다른 사람한테 터졌죠. 아, 새엄마한테 다른 사람한테. 터트리면은 아빠한테 뒤지게 맞으니까. 그쵸 맞아요. 네, 아빠한테도 많이 맞았어요. 제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더 맞았죠. 그러니까 엄마가 친엄마가 아빠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사랑해서 저를 그러니까 뭐지? 하룻밤 엔 엔 엔다이아 will love you 그거 다른 네. 애는 아닙니다. 히트니 휴스턴 보디가드. 아빠는 아들을 원하셨는데 딸이 또 딸이 나왔군요. 나와갖고 또 아빠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래서 좀 힘들게 살았죠. 그래도 그 참 눈물 나죠. 지금 들어도 그 아빠한테 맞고 또 엄마는 또 내 친엄마는 돌아가시고 새엄마인데 안 돌아가셨어요. 어디 계신지 몰라요. 아 그래요? 엔다이아 윌러 친엄마랑 한 몇 달도 안 살았어요. 그래요. 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되게 희망적인 거는 우리가 얘기하기 쉽지 않은 그런 얘기들을 우리의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이 힘이 있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 그게 깔끔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좋은 시작을 하신 거니까 네, 계속 그 길을 가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든지 몰랐는데 사실 사람이 힘든지 몰랐는데 그게 계속 쌓였을 거 아니에요. 쌓이고 쌓이다가 그 사람한테 터진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엉뚱한 데서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게 우리가 먼저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건 이런 거구나라고 구분할 수 있는 인식의 힘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얘기도 하고. 네.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뭐 이런 거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엔다이아 교회 같은 거. 사실 저희가 이렇게 강연장에서 이뤄지는 되게 좋은 일이 10년 동안 있었거든요. 울고
웃고 뭔가 삶의 변화도 받고. 근데 그러면 보통 뭘 차리려고 해요. 그래서 차려서 잘못 차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주? 맞아요. 그럼 교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걸로 뭐 사업을 하거나. 저도 왜 모르겠어요. 모르지 않죠. 사람들이 모이는데. 근데 안 했거든요. 지금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제가 이제 보통의 남자보다 훨씬 약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환경의 영향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남자가 너무 좋아. 여자 입장에서요. 너무 좋은데 막 이 오빠의 품에 안겨서 너무 행복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래 못 갈 텐데.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떡하지? 깨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른 좋고 그 사람들을 떠나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오랜 세월 계속 지속된 좋은 관계를 별로 경험한 게 없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안정된 공동체에 대한 불안함? 어색함?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으면 이렇게 좋고 저도 머릿속에 가끔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좋은데 사실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멀리서만 본다고요. 여러분은 거기에서 여기를 넘어오지 못한 채로만 저를 보는 거예요. 동물원이 이렇거든요. 동물원에 여기 동물이 여기 있고 관람객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못 넘어오잖아요. 나는 근데 이게 별론데 뭔가 사람들하고 같이 뭐 밥도 먹으면서 얼굴도 보고 뭐 어떻게 지냈어요? 뭐 살 더 쪘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되게 불안한 거죠. 그러니 멀리에서 보내는 게 낫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거는 뭐 번외의 얘기인데 사람들이 저보고 왜 목사를 안 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목사를 했으면 무식한 표현이지만 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냐요. 근데 이 성직자를 한다는 건 그게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뭐 스님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이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내가 전하고 싶은 진리가 더 빛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난 마땅히 누려도 돼. 내가 뭐 이렇게 교회 뭐 이렇게 크게 하는데 뭘 했으니까 뭐 당연히 뭐 내가 이 정도는 뭐 경제적으로 누리고 뭐 사회적으로 누리는 거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포기해야 내가 전하고 싶은 게 더 빛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별로 포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누리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열심히 살아서 사람들하고의 그것도 하려면 그러면 종교 지도자 되는 건 난 자격이 없고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그런 사연도 듣고 그럴 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 삶의 진실한 얘기를 그 어려운 얘기를 갖고 온 거잖아요. 누구에게도 하기 쉽지 않은 얘기를.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강연을 좀 오래 보셨으니까. 매일매일 행복하게. 그럼 미친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출근하자. 확실한 건 100%는 아니지만 저의 솔직한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거는 아주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강연이라는 거는 계속 새로운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한 달에 2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10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2개니까 1년에 24개. 제가 인문계 출신이 아니어가지고 저 공고 나왔거든요. 그럼 10년이면은 240개의 아무리 겹쳐도 조금 다른 내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조금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포프리 쇼도 하고 김창욱 TV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요 방송이 나갈 때쯤 돼서는 이제 포프리 쇼는 안 한다는 발표가 나고 나서일 거예요. 사실 포프리 쇼를 하면 돈을 제가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적지 않은 돈이고, 근데 욕심인 그러니까 그때는 욕심이라고 못 느꼈는데 안 하기로 결정하고 보니까 아, 내가 너무 욕심이구나. 한 달에 4개를 하는 거는 새로운 내용을. 네. 이게 양심적이고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면, 이게 한 달에 2개가 새로운 내용이 나오려면 이게 공부를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뭔가 사라져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깨달아야 돼요. 아, 이런 거구나. 야, 이거, 야, 그러니까 감동을 받든지 깨달음을 얻든지, 그리고 그거를 좀 숙성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강의는 제가 보기에는 활어가 아니라 숙성회와 같거든요. 그냥 바로 대가리 쳐가지고 딱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숙성 기간을 걸쳐서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한 달에 4개는 사실 버거워요. 제가 보기엔 한 달에 1개가 어쩌면 맞을지도 몰라요. 하나 정도에 완벽하게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욕심인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돈을 더 내가 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돈은 좀 더 버는데 뭔가 제 안에서 미세한 불편이 있어요. 그리고 신이 안 나요. 그러니까 신이 나야 되는데 신이 안 나고 막 짜내야 돼요. 컨텐츠를. 그러니까 신이 안 나는데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질러. 뭘 사겠어요? 신발. 또요. 차. 또요. 뭐 사는 거예요. 오토바이도 사고 뭐. 그러니까 물건은 뭐가 막 쌓여요. 그리고 내 삶의 질은 떨어지고 신과의 커넥팅이 안 돼요. 그래서 용기 있게 욕심을 버리자라고 해서 한 건 아니고, 뭐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만두게 됐는데 그만두고 보니까 내 욕심이었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잘 된 것 같아요.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야 되겠어요. 마음이 욕심이라고 느끼시는 지점이 다가오면 좀 그 욕심을 덜어내고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뉴욕 중앙공원이라고 있어요. 센트럴 파크인데, 센트럴 파크를 뉴욕 중앙에 있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그걸 처음 만들 때 어떤 분이, 지금 뉴욕은 전 세계적으로 땅값이 비싸지고 금융, 문화, 예술 어마어마해지는데 이때 공원에, 이 중앙에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100년이 지나서 미국은 이 공원의 면적만큼의 정신병원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제가 영어로 이 얘기를 할 수 없거든요. 그냥 뭐 big problem, USA, mental broken, Jesus, 뭐 이런 뜻으로 대충 해석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도 돈 내고 연방 정부에서 돈도 받고 뭐 누군가가 펀딩도 하시고, 그래서 중앙공원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많고 할 일이 많고 뭐가 막 있는 사람일수록 마음의 중앙에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공원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뭐 해요, 공원에서? 네? 피크닉. 또요. 멍 때리고 걷기 하고
수영복이나 심지어 위에 거는 벗고 누워가지고 태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봤는데 공원에는 뭘 하는 데냐? 자기의 옷을 벗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옷들이 있잖아요. 나이, 사회적 지위, 내가 뭐 사장이다, 뭐 내가 뭐 이쪽 짬밥 몇 년이다. 그거를 벗고 그냥 자기의 원초적으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마음의 공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강아지하고 산책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막 음악 캠프도 자주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또 음악도 듣고, 오리도 막 있잖아요. 그럼 오리 먹이 주고, 막 한국 아저씨들 저 오리 먹을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하고, 막 저 임자 없구나 이런 생각하고, 막 그러니까 아까 그 말 했잖아요. 멍 때릴 수 있는 곳, 내가 막 이렇게 하던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 그게 자기 마음의 공원이라는 거죠. 계속 똑똑한 척 월가에서 막 이것만 하지 말고 내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자기 마음의 공원이라는 거죠. 그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그 공원의 면적만큼의 정신병원을 우리가 필요로 할 거예요. 아니면 그만한 약을 먹어야 되든지, 그만한 정신과 의료비를 지출해야 되든지. 욕심을 부려가지고 땅값이 비싸다고 전부 다 빌딩을 지어버린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이거는 도시개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얘기도 똑같다는 거죠.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재능, 그걸 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돈하고 바꿔버리는 거죠. 전 그렇게 좀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그렇게 산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 어떻게 사는 좋은 모습으로 산 선배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없는 집에서 태어나니까 뭐 그냥 살아보려고 하다가 그냥 그렇게 된 거죠 뭐. 근데 우리가 좋은 걸 봤으면 우리가 그렇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했겠죠. 욕심의 반대말은 무욕이 아니래요. 욕심의 반대말은 자기가 이미 받은 것들을 계산해 보는 거래요. 내가 받고 싶은 거 말고 이미 받은 거를 계산해 보는 것이 욕심의 반대말이라는 거죠. 이 말이 되게 마음에 요즘 좋더라고요. 성경책에는 이 표현을 네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라는 문구로 써놨더라고요. 받은 복을 어떻게 해보라고요? 세어 보아라. 그것이 욕심의 반대말이라는 거죠. 계속 받고 싶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미 받은 것들을 세어 보아라. 오늘 집에 가시면서 이미 받은 것을 세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에 감사함이 들거든 저에게 슈퍼챗을 보내주세요. 500원씩. 전보다 수입은 많이 줄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계속 준다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사람은 좋은 걸 한번 경험하면 나쁜 걸로 돌아가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 예전의 삶으로는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되게 깨닫거나 엄청난 선지식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김창옥이 누구냐라고 제 자신에게 묻는다면 저는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시도해보고 싶고 뭐 그런 과정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런 과정의 사람. 그렇지만 뭔가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제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고 그러면 여러분과 뭔가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완성되지 않은 살짝 쑥스러운 제 조금 화장하지 않은 제 얼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즐기려면 배우고 익혀라. 한국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소통을 다 잘하는 게 아니죠. 너무 기본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던 말하기. 이것은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관계 맺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낳는 아주 중요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행위인데요. 우리의 부모나 때로는 우리의 선배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면 그리고 제도권 교육에서 배우지 못했다면 얼마든지 배우고 익혀서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의 김창옥의 강연이 레스토랑에서 김창옥 셰프가 만든 요리를 여러분에게 대접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 클래스는 제가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어디에서 식재료를 가져오는 건지 어떤 마음으로 요리에 임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옥의 소통 스피치 클래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바시랜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